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1, 2일차 업무보고에 걸쳐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를 통해서 정부의 주요 국정 철학을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 있는 행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 보고 중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단순한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지연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이것은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이 국정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실현성이 낮은 계획을 뭉개면서 국민을 속칭 희망 고문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국민께 현실을 보고드리고 수기를 거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가 투명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공정한 국정 운영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불공정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고 중 이 대통령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을 언급하며 이는 똑같은 노동을 하는 데에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자리를 만들고 경쟁을 통해 그 부당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고 과정에서는 최저가 입찰 관행이 문제라는 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입찰 과정의 평가 요소에서 국내 기업에 협력을 하고 있는지 또 노동자, 납품업체와 상생하는지 여부 등 공익적 요소를 넣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의 보고 과정에서는 압류재산의 처분 제도를 악용하는 불공정 사례도 짚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국세청이 후순위 채권인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아 오히려 체납자들이 가짜 저당을 잡힌 후에 압류를 당해서 평생 그 집에 살게 되기도 한다며 국세청이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정한 국정 운영을 위해 관료 편의주의를 타파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과기정통부의 보고 과정에서 정부 R&D에 대한 평가 방식이 지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R&D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료 편의주의적인 평가 방식으로 인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성공률 낮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임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도 통제의 편의성을 위해 잘못을 저지르는 소수가 아닌 죄 없는 다수에게 굴레를 씌우고 있다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잘못을 저지르는 소수를 엄격히 제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큰 공정성 이슈로 지역균형 발전과 양극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재정조세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항상 최우선 과제로 염두에 두고 고민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유관 기관에 적극 행정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보고 과정에서는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고는 고의이자 중과실이라며 사고가 난 지역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이 마약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질책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쉽게 생각하고 또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전반에 걸쳐 공직자들을 격려하면서 깊은 신뢰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첫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다수의 공직자가 본래 역할에 충실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나라의 미래와 또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 업무보고 말미에는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실무진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차장이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자 이 대통령은 지드래곤을 만날 기회를 주는 거냐라면서 가야겠다고 말해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네, 마이크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중앙일보 우현석 기자입니다. 그저께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 보고 받으실 때 이른바 유사 역사 논쟁을 대통령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뭐 야당의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학계에서는 그런 말씀이 좀 적절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의 취지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생중계로 이제 업무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뭐 논란이 좀 과도하게 이슈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뭐 앞으로 이런 생중계 방식 업무 보고를 뭐 계속 하시더라도 뭐 좀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거에 변화 고민 없으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생중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일부 단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생중계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해석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국민들께 직접 보고를 실시간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또 오늘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발언 등을 통해서 국정 운영 철학, 앞으로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는 거여서 생방송을 유지하면서 말씀해 주신 단점들은 최대한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아까 뭐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보고 중에 있었던 뭐 이른바 뭐 환단 고기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발언 취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박지양 이사장님의 답변, 그다음에 대통령님의 답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 이사장 답변의 핵심은 문헌 사료를 중시한다.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답변의 주요 핵심이었었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결론 부분을 보면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근본적인 입장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친일에 협력했었던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주장들은 어느 문헌에 있고 또 어느 전문 연구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안부는 뭐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어느 문헌에 나와 있고 또 어느 전문 연구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는지 혹은 역사관을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역사관이 연구가 돼서 지금 확립되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연결해서 좀 몇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은 그러니까 친일 역사 논쟁 등등에 대한 그 내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신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동북아 역사재단은 노무현 정부 때 중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기관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이른바 이 환바 논쟁이라는 것은 동북아 역사재단의 역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른바 이제 한국의 역사학계와 또 유사 역사학계 간의 어떤 갈등 과정에서 표출된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때 이 언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대변인께서 설명하신 맥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외화 밀반출은 공항 업무가 아니라 세관 업무다. 30년 동안 공항에 근무해도 책갈피에 달러 끼워가지고 갖고 나가는 건 이제 검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공항 마비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선 당신 그만 나와라. 이런 뜻으로도 읽힌다. 등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그 정면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 앞선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린 과정에 충분히 그 답변들이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올바르된 국가 역사관을 확립하고 수립하고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같이 맞물려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가 약간의 이제 핑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도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야당 출신이어서 이렇게 좀 고압적이거나 아니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야당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정부 부처 혹은 소속 기관 사이의 질의응답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었던 질문과 답변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 채널A 홍재은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 그 외화 밀반출 적발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 책갈피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외화가 밀반출된다 이런 사례를 좀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 건지 어떤 거를 보고 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문제 인식을 느끼신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청뿐만 아니라 공항공사에서 2번이나 진랍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범죄 수법들이 보여지면서 이게 오히려 더 알려진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맥락상 인지하고 계신 사안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러한 수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그런 공개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담당 기관의 발언까지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님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또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 지금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통일교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정 종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요. 여야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 운영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 운영 그리고 이 공동체의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아주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원칙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는 좀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3대 특검이 모두 끝난 다음에 2차 종합특검 추진 원칙을 민주당에서 오늘 재확인을 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당정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정대 조율이 필요하다는 건 지금 대통령실 입장도 지금 뭐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대변인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에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이크 뒤쪽으로. 네, CBS 이준규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기존에 했던 뭐 연초 보고나 뭐 이런 부분하고 좀 약간 다른 시기에 하시고 방식도 생중계로 하시면서 기존 거하고 좀 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방식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걸로 봐서는 내년에도 업무 보고를 좀 지금과 같은 방식을 유지한다거나 좀 더 개방성을 높인다거나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업무 보고나 지금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이제 뭐 정보를 어느 정도 조금 좀 정리를 하고 좀 잘 구분된 내용을 좀 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알리는 이런 방식에 좀 방점을 두시는 것을 앞으로도 이어 나가시겠다, 뭐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하면 되죠. 취지 자체는 이제 동일하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가급적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다라는 취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저희도 사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보완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보완점들을 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찾아 나가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영역들도 있을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뭐 국방이라든지 외교 관련된 사안들은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비공개 부분들도 진행이 병행해서 될 겁니다. 그래서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할 때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해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차후에 부처에 따라서는 업무보고 때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보완 지점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정리를 좀 최종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것을 하고 별도로 추가로 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무 보고는 이 상태로 이제 쭉 나머지도 진행되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를 거치고 의견도 들어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국민일보 최승욱입니다. 환단국이 다시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친일이나 위안부나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환단국이 부분도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라는 뜻인 건지, 아니면 그것이 위서가 얘기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뭐 그런 게 나오지 말도록 하라는 건지, 그걸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입장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이 국가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그 역사관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답을 내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답을 드렸을 때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왔는지, 또 반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됐는지는 기관에서 어떻게 답변을 내놓았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 환단고기 관련해서 여쭤보는 게,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논란이 있는 언급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직관적인 답변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런 논란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아니면 조금 이 부분은 앞으로는 좀 그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좀 유의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설명을 네네. 해주세요. 네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논란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 이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은 그냥 존재할 뿐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특히 역사관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신들의 입장이 있어야지 맞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예상을 하고도 발언을 했느냐에 대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회피하는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어떤 특정 사안들을 해결해온 분은 아니라고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5년 동안 4조 원 예산 집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5년간 4조 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준다는 건지, 이를테면은 연구 중심 대학과 교육 중심 대학으로 나뉘는 건데, 이 부분을 자칫 그냥 n분의 1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교실 늘리고 그 건물 짓고 뭐 이런 방식으로 종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국립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예산 배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었던 부분들은 서울대와 여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대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차별,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 혹은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이 있었고, 개선점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향후 관련된 그 정책들이라든지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정도로 오늘은 답변을 가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질문하신 기자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셔서. 네. 대변인, 저도 하나만 헷갈려서 그러는데,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환단고기가 문헌 아니냐 막 이렇게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역시 환단고기가 실체하고 있는 역사 중 하나 아니냐, 좀 더 연구를 해봐라, 이런 취지의 인식이실까요? 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었던 논란들 알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역사관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의 질문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지역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봐주시면, 그리고 어떤 취지였는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